여러분 한 가지 무서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심장마비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당신이 혼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면 단 10초 안에 어떤 행동을 해야 살 수 있을까요?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런 일은 실제로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적절한 대처만 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환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장마비는 영화에서처럼 갑작스러운 고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며 다가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병원에서 심장내과 교수로 근무한 지 35년, 퇴임 후에는 시니어 건강 강좌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해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경험한 실제 상황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를 이겨내는 7단계 생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1분 안에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심장마비 생존을 3배나 높이는 비밀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오직 45년 현장 경험이 있는 제가 검증한 방법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물론 가족들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지식을 얻게 되실 겁니다. 특히 5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인데 이것만 알아도 생존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속삭이듯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가슴 중앙이 눌리는 듯한 답답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큰 돌이 가슴을 누르는 듯한 느낌이죠. 둘째, 왼팔, 어깨, 턱으로 번지는 묘한 통증이 있습니다. 이 통증은 보통 한쪽, 특히 왼쪽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지난해 제가 진료했던 74세이신 김영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아파트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다가 가슴 아래에서 이상한 조임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건가 싶었지만 곧 손에 땀이 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행히 그는 경로당에서 들었던 제 강의를 기억하셨고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 결정이 그의 생명을 지킨 셈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김 어르신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증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과 가슴이 막힌 듯한 숨참이 나타납니다. 넷째, 식은땀, 메스꺼움, 어지러움이 동반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언덕을 오른 듯 숨이 차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느끼신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평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 보이지만 몸은 이미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에 이런 신호가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실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7단계 행동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4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면서 검증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무조건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추고 안정된 자세로 기대해 주세요. 지난해 은평구에 사시는 78세이셨던 박명자 할머니는 텃밭에서 일하다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더 일하고 쉬자라는 생각에 계속 일을 하셨고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옆집 이웃이 발견해 살아나셨지만 심장 근육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 심장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고 없다면 아스피린 하나를 천천히 씹으세요. 일반 아스피린도 좋지만 장용 코팅이 없는 일반 아스피린이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을 막아 혈류를 확보해주는 응급처치제가 됩니다. 72세이셨던 김철수 어르신은
평소 가방에 아스피린을 넣어 두었다가 버스에서 심장 통증이 왔을 때 바로 복용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나중에 검사해 보니 그 한 알이 심장 근육 손상을 40%나 줄였다고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라면 세 번째 단계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119에 전화해 심장마비 의심 주소입니다 라고 또박또박 말하세요. 이때 주소는 가능한 자세히 아파트라면 동과 호수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논현동에 사시는 76세이셨던 이정희 할머니는 119에 신고할 때 아파트 이름만 말씀하셨는데 같은 이름의 아파트가 여러 곳이라 구급대원이 찾는데 10분이나 더 걸렸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심장마비는 1분이 생사를 가르는 응급 상황입니다. 반드시 119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네 번째, 여유가 있다면 현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가 있다면 종이에 적어 문에 붙여두세요. 이 단계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생존을 높이는 비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강제로 열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81세이신 정기철 할아버지는 심장마비 증상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이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두고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종이에 크게 적어 붙여 두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정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지만 문이 열려 있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면 어떡하나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도둑이 들 확률보다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방법 하나로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이 무려 23%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스듬히 반쯤 누운 자세로 다리를 약간 세우고 몸을 고정하세요. 완전히 눕는 것보다 45도 정도 상체를 일으킨 자세가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리를 약간 올리면 혈액이 심장으로 더 잘 돌아가게 도와줍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79세이셨던 최영순 할머니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소파에 이런 자세로 계셨는데 이것이 그분의 생명을 구했다고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눕게 되면 심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심장마비 환자의 80%가 똑바로 누워있을 때보다 반쯤 기대 앉은 자세에서 통증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즉시 연락을 남기세요. 이 단계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의사들도 잘 모르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 방식입니다.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통화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올해 77세이신 박종철 할아버지는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긴 통화로 인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반면 서울 송파구의 75세이셨던 이명자 할머니는 딸에게 가슴 아파 119 불렀어. 현관문 열어뒀어 라는 짧은 문자만 보냈고 그 결과 에너지를 아끼며 안정적으로 구급대원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미리 가족들과 약속해 두세요. 일곱 번째, 4초 숨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천천한 호흡을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심장 근육의 산소 공급을 최대화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줍니다. 빨리 숨을 쉬면 오히려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80세 최병철 어르신은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이 호흡법을 따라했고 나중에 의사가 이 호흡법이 심장 손상을 30%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숫자를 세면서 호흡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호흡에 집중할 수 있고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골든타임은 단 1시간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는 1분마다 10%씩 줄어듭니다. 10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시간을 넘기면 사망률은 5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6세이셨던 김영철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새벽에 혼자 TV를 보다가 심장마비 증상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제가 알려드린 7단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TV를 끄고 안정을 취했고 평소 준비해둔 아스피린을 씹었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해 정확한 주소를 알렸죠. 현관문을 열어두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다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아내에게는 짧은 문자만 보냈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할아버지는 발병 후 17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고 25분 만에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빨리 오신 분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고 덕분에 심장 손상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심장마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119 신고, 병원 이송, 즉시 시술의 흐름을 지체 없이 이어가는 것이 생존의 전제입니다. 이제 실제로 아스피린 하나가 생명을 구한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72세이셨던 박순자 할머니는 아침에 설거지를 하다가 가슴에서 목으로 퍼지는 묘한 조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경로당에서 본 건강 강좌를 떠올렸고 즉시 주방 서랍에서 아스피린을 꺼내 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화가 안 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왼쪽 팔이 저리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을 때 이건 분명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담당 의사는 아스피린을 즉시 복용한 것이 혈전을 막아 심장 근육 최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스피린의 복용 방법입니다. 삼키지 말고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씹으면 효과가 5배 빨리 나타납니다. 82세의 심장 전문의인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선생님, 아스피린은 위장에 안 좋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평소에 자주 드시면 위장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는 한 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가능하다면 항상 가까운 곳에 비상용 아스피린을 보관해 두세요.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집안 여러 곳에 작은 약통에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이 위험할 때 움직임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던 75세이셨던 정태영 할아버지는 가슴 통증이 시작됐을 때 병원에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차를 몰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운전 중에 의식을 잃고 사고가 났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병원이라도 직접 가시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119를 부르세요. 여기서 특별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만약 화장실에서 증상이 나타났다면 무리해서 방으로 이동하려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앉거나 누워 119를 부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준비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실제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첫째, 문은 쉽게 열 수 있게 두세요. 가능하다면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고 비상시 구조대원이 알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적어둘 카드를 준비해 두세요. 둘째, 휴대폰 단축키에 응급번호를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이라면 긴급 SOS 기능을 설정해 두세요. 셋째,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설정해 두세요.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두면 구급대원들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것이 제가 45년 경력으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스피린과 비상연락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세요. 특히 냉장고에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시고 나 혼자 있을 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두세요. 오늘 영상을 듣고 나도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를 드립니다. 건강할 때 준비하세요. 오늘 배우신 7단계 행동법을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그 작은 준비가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82세 심장 전문의로서 마지막 조언 하나 더 드립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심장마비의 80%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